안녕하세요. 세종에 사는 ABO 권순주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사실은 그 사무실에서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집에서 하게 돼서 쪼끔 그렇긴 하지만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아메이의 비전을 요렇게 한번 잡아 봤어요.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아메이. 저는 아메이가 돈만 버는 도구가 아니라 제 삶을 많은 부분에서 윤택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삶은 을 윤택하게 만드는 아메이라고 정해 봤습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잘못 만져 가지고요.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한참 지금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뉴 노멀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저는 사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제가 1997 년도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IMF라는 게 터져서 저는 사실 정말 준비도 없이 진짜 직장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로점이 좀 많았던 그런 시기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취업의 문이 많이 이제 닫히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2009 년도에는 제가 인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신종플루가 또 굉장히 또 그때 좀 많이 곤란하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도에 학원을 많이 인제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코로나가 신종플루가 터지면서 학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일일이 다 체온을 재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쪼끔이라도 체온이 올라가면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에게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 하면,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탔었을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내가 대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그 좀 신종플루는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는 어떤가요? 지금 1 년이 거의 다 돼 가죠. 아직도 지금 올해가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다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우리가 좀 보내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아메이를 만나지 않았었다면 굉장히 암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좀 얼떨떨했지만 지금은 사실 어 되게 더 재밌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다른 대안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제가 잘 못 다루지만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영상을 또 송출하는 일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재미있고, 아메이는 '사람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만드는 일이 맞구나. 그리고 계속 공부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이야기는 여기 이 정도로 하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 지금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 하나에 지금 제가 혼자 여기 앉아서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 몇 분이라도 앉아 계셨으면 눈 마주치면서 제가 아이들 아이 컨택 하듯이 그렇게 수업하듯이 했을 건데, 지금 제가 제 얼굴 하나에 의지하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비대면, 그리고 이제 언택트가 계속 가속이 되고 있죠.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처음에 이제 아이들 학교 못 갔잖아요. 수업도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요. 줌으로 인제 아이들 다 수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재택근무가 되게 많아졌죠.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서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이들도 저희 그 인근에 있는 학교는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화상으로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드라이브 스루. 진짜 드라이브 스루는 많이 봤죠. 지금 코로나 그거 검사할 때도 드라이브 스루로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도 요즘에 드라이브 스루로 들어가는 거 아세요? 처음에는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길게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차에서 내려 주고 그냥 출발하면 되니까 좀 마음은 아팠지만 '드라이브 스루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배달 같은 것도 다 지금 가서 먹지 않고 다 배달시켜서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지금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더 가속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홈코노미, 집콕이죠. 그런데 이 홈코노미는 저희처럼 이제 저처럼 아메이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부업 같은 걸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많이 실감을 하실 텐데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떤 잡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홈코노미가 사실은 너무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홈코노미가 지금만이겠어요? 예전에 저희 홈미팅하고 이러는 것도 다 홈코노미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그렇게 큰 걸로 많이 바꾼대요. 그리고 집에서 넷플릭스 이용해서 영화도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콕 생활이 점점 길어지고 많아지면서 그렇게 가전제품을 바꾸는 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이렇게 용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구 이런 것들을 어 되게 좋게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어플에 오늘의 집인가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진열된 거 보고서 '나 우리 집에 저거 놓고 싶다.' 그렇게 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뭐니 뭐니 해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건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성. 정말 '이게 안전한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소비의 양극화.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어 점점 이제 소비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돈 10 원, 20 원도 정말 따져야 되는 정말 깐깐하게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소비는 하고 싶은데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정말 명품관을 배회하시면서 그렇게 소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장터 같은 당땡 마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켓 같은 중고 장터 같은 것을 활용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명품관 같은 데서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소비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환경이 많이 인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인제 문제가 돼서 이런 코로나도 사실은 생겼다고 하니까 많이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저희 지금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디지털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을 점점 더 강하게 더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어디 가면은요 사람 대면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 무인기 이용하거나 어플 이용하거나 또는 정말 그냥 들어가서 사 갖고 물건만 나오면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죠. 음. 요즘에 그래서 진짜 세계의 그 시가총액으로 따져서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을 이렇게 추려 봤을 때요. 정말 많이 변화했다고 해요. 2009 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안에 '플랫폼이 뭘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2019 년 10 년이 흐른 2019 년에는 전체 10개 중에서 한 6개 정도가 플랫폼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작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정도? 그런데 이거 지금 이쪽에 있는 자료는요. 2020년 10월 6일 가장 최근의 자료거든요. 여기에 그 10대 기업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 기업 중에서요. 8 개가 플랫폼
으로 되어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우리가 생활하는 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이 자료는 2017 년도에 뉴스에서 방영된 내용인데요. 점점 이제 공장 없이 돈 버는 플랫폼, 공장이나 우리는 뭔가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점포가 있어야 되고 공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보다 플랫폼만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종업원 수는 훨씬 적지만 시가총액은 훨씬 높은 이렇게 플랫폼이 점점 이제 우리가 이런 일상적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주변에 둘러보면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제가 여기 너무 많이 적을 수 없어서 몇 개밖에 적지 못했지만 정말 플랫폼 비즈니스를 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무형에서부터 유형까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점포가 있거나 또는 공장이 있지 않아도 연결을 해 준다는 거죠. 그 플랫폼 안에서 필요한 사람과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우버라는 기업은요. 잘 아시겠지만 택시가 한 대도 없는데 택시 회사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택시 회사. 쿠팡 요즘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쿠팡맨 굉장히 또 우리가 많이 또 사용하고 이용하고 애용하고 이랬잖아요. 쿠팡. 제조 공장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유통 회사가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실감하시죠? 음. 그런데 사실은 이런 플랫폼이라는 것이 저희가 없다가 갑자기 작년에 뚝딱 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점점 시대는 변화하고 있었고요. 그 안에 플랫폼이 점점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점 더 속도가 붙어서 가속화가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좀 더 한 5년 정도 지나서 있을 것들이 정말 눈앞에 딱 닥쳐오니까 저희가 꼭 작년에 생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미리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점점 4차 혁명 4차 혁명이라고 해서 우리 계속 이야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이렇게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무인기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이 점점 지금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정말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생기고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뭘 사려고 하는데 정말 눈으로 본 것처럼 느끼면서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이 점점 더 이걸 기반으로 한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비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건데 이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말하는 융합이 아닌가 싶어요. 융합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같이 뭉쳐서 하나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융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기업들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플랫폼 기업처럼은 못하지만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는 그럼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 보다가 저도 이제 작년 한 5 월쯤에 제가 이제 빵 만드는 거를 퀸 냄비로 베이킹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정말 배우면서 했는데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다는 게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해서 지금 구독자가 아주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튜브에다가는 이제 아메이에 이렇게 우리 새로운 것들을 조금 조금씩 올려 놓는 것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때로는 '아 좀 어떻게 좀 적고 싶다.' 이런 마음 들어서 또 레트로가 한쪽으로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레시피북을 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올려 붙여서 레시피 기록하고 해 가지고 레시피북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레시피북을 보면서 베이킹을 다시 한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리를 만들어서요. 이제 거의 저는 베이킹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킹을 만들어 가지고요. 주변에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선물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걸 가지고서 또 이야깃거리가 되고 하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제가 또 봉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미나게 지금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를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사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작년보다 좀 더 다른 경험들도 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주지만 이 생애 주기 저희가 '아 이런 기본적인 이런 패턴대로 우리가 생애 주기를 변화하며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이 코로나가 변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저보다 예전 세대 분들은 한 20 살에서 25살 정도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벌다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서 돈을 좀 쓰다가 그러다가 인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30이 돼도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있던 아이들도요 30이 됐는데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시기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정년은 어떻게 돼요? 점점 정년은 60 보다 더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시기는 예전에 비하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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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어때요?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살죠? 그러니까 돈 쓰는 시기는 점점, 점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돈 버는 시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더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게 예전에 정말 제가 그냥 강의 들으러 가면 제가 "직장은 없어진다."라고 하셨었는데 직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해는 됐지만 많이 피부로 와 닿진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직장은 없어지고 직업만 남겠구나.'라는 게 정말 몸으로 이제 와 닿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러시지 않나요? 점점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거나 많이 생기시거나 또는 단기로 짧게 짧게 하시거나 계약직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일이 잡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시간 타임별로 쪼개서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직업을 여러 개 가질 거라고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그렇게 당겨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긱 이코노미 이게 계약직 단기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엔잡러 2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거죠. 부캐. 내가 본 잡 말고요. 어 부 부캐릭터인 거죠, 게임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부수적으로 또 다른 일을 또 하는 거죠. 아내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일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시대가 지금 저뿐만 아니라 밑에 아이들은 더 많이 그래서 점점 한 사람이 갖는 직업이 굉장히 여러 개가 된다는 게 이제 피부로 굉장히 많이 이제 와 닿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인제 그렇게 우리가 직업을 여러 개 하나를 갖든 두 개를 갖든 직업을 여러 개를 가지면 결국엔 수입이 생기는데 그 수입에 타분면이 있다라고 이 부자 아빠 가는 아빠를 쓴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분께서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4 개의 사분면 안에서 왼쪽에 있는 E 사분면과 S 사분면은 직장인이나 전문가 또는 자영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B하고 I는 사업가와 투자가를 말하는 건데 이게 딱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져요. 왼쪽은 노동을 해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돈이 벌어지는 노동 수입인 거고요. 오른쪽은 자산 수입인 거예요. 인세 수입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꼭 부동산 같은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권리 수입 같은 거 그런 건데 부자들은 이렇게 자산에 집중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집중을 한대요.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의 시간 동안 수입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에 굉장히 포커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노동 수입과 자산 수입을 보니까 노동 수입 아까 왼쪽 사분면에 있는 두 E와 S 사분면에 있는 곳은 95%의 사람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데 돈은 5% 래요. 그래서 95%의 사람들이 5%를 가지고 나눠 가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래서 파이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분면은
자산 수입인데 그쪽은 5%의 사람들이 있고요. 부의 95%가 거기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파이가 굉장히 크죠. 그걸로 쪼개서 먹으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5 대 5의 비율로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진다. 그래서 직장인과 자영업 전문직에 있는 노동 수입을 버는 사람들이 얼른 빨리 사업가나 투자가의 대열로 들어와서 자산 수입을 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께서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이제 사업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사업가가 되는 길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으래요. 시스템 스스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그쵸. 돈과 능력이 있으면 일단 그래도 난 시스템 만들 수는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못한다는 건 아니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참 많이 어렵겠죠. 그럼 두 번째는 또 좀 더 나은 방법은 뭐가 있냐? 시스템을 임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사라는 거죠.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쪼끔 투자를 해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 능력 없는 능력을 가지고서 가맹점에 가입을 해서 시스템을 사서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시스템에 합류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쪼끔씩 사이드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시스템에 합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대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 하나의 노력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뭉쳐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면은 그게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사업가가 되는 길의 한 방법이 된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다른 학자나 미래학자나 또는 이런 큰 기업가 분들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보면 다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다들 "네트워크 마케팅 굉장히 괜찮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건희 회장님은 "1 인이 이제 기업의 시대가 열린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으로 정말 대세다." 음.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대세인데 그러면 대세에 제가 인제 타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냥 포스트 코로나에 그냥 우울하게 있을 수만은 없고 제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메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게 플랫폼 사업이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메이라는 제조 회사가 있는데 이 제조 회사에 있는 제품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제품들을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같이 공유를 해 볼까 합니다. 음.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는 아메이 본사예요. 굉장히 크죠. 이게 기적의 일말이라고 해서 굉장히 길어서 걸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7수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59 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58 개국 100여 개의 국가 및 지역에 지금 다 나가 있고요. 나라라고 생긴 나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에는 91 년도부터 인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올해가 30 년이라고 그러죠. 이게 인제 한국 아메이 모습이거든요. 아셈타워에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와 브랜드 센터가 전국에 14 곳에 있어요. 이렇게 럭셔리한 진짜 브랜드 센터라면 진짜 너무너무 좋죠. 저는 대전 비즈니스 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전도 정말 작년 4 월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너무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거기서 많이 머물고 싶은데 많이 머물 수가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와야 되니까 좀 아쉽지만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근데 저희 딸이 같이 가 보더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여기 오니까 막 더 사고 싶어지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마음에 의해서 보고 그냥 빨리 나오고 싶은 곳이 있는가 하면 좀 더 머물고 싶은 곳도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정말 아메이가 그렇게 머물고 있고 싶을 정도로 되게 예쁘게 럭셔리하게 잘 이국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부산, 창원, 제주 그리고 분당 이렇게가 지금 새로 리뉴얼돼서 제가 가 보진 않았는데 조만간에 분당을 갈 일이 있어서 분당 꼭 가 봐야 되겠어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어 아메이가 저는 이 그 기업 이념을 처음에 듣고서 처음에는 갸우뚱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이 말이 가슴을 좀 울컥하게 만들었던 적들이 있었어요. 저도 나름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 학원이 자영업이거든요. 독자적인 제 사업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그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두 사장님께서 친구인 두 사장님께서 창업을 하셔서 그 아드님들에게 물려주시고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기업 이념이 정말 독창적인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입니다. 정말 성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어디 있나요? 제가 예전에 제 학원을 운영하기 전에 잠깐 그 다른 분 그 학원에 다른 원장님 학원에 있을 때 정말 "저 나가면 저에게 모든 노하우를 다 주겠노."라고 막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각자의 독자적인 사업인데 제가 나가서 만약에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가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만 꿈꾼다면 그 기회를 서로 나눠주고 뭐든지 다 베풀어 주고 나눠 주시잖아요. 숨기고 안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받아서 정말 성공하시는 분들이 지금 점점 늘고 계시죠. 올해 아마 더 폭발적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창업 이정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어떤 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내 가족에게 같이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누리게 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는 제가 이거가 너무 와 닿았거든요. 남편이 많이 반대했었지만 가족이 나중에는 함께 누릴 거라는 거에 저는 되게 많이 울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영 정책은 아까 그 우리가 트렌드가 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아메이는 "환경에 문제가 되면 절대 만들지 않는다."라는 경영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 우선주의인 거죠. 그리고 품질 우선주의가 있어서요. 정말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연구력이 세계 제2 위인데 나사 다음이라서 개인의 기업으로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말 석박사, 천여 명의 석박사가 있고 특허가 정말 셀 수 없이 많고요. 누트라이트 농장이 직접 생산한 농장이 유기농 농장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100% 만족 보증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90일 안에 반만 남아 있으면 반 다 뭐 돈으로 환불해 주거나 다 이렇게 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판매 방식을 통해서 사업의 기회를 제공받는 겁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은 거 왜 백화점에 안 팔고 그렇게 자꾸 다니면서 파느냐. 왜 와서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가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남는 게 있을까요? 저희한테 뭐가 올까요? 저희가 저희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직접 판매 방식을 고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사업의 기회가 되는 거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예전에 매장에서 제가 치약을 사도록 도와드렸대요. 제 명함을 가지고 있으셔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치약을 좀 사고 싶다. 매장이 옮겨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이 사는 곳을 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는 순간 첫 마디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우 저기 방문 판매라서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순간 너무 당황하고 웃긴 거예요. "네?" 그랬더니 방문 판매하시는 거라 이게 굉장히 많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서 제가 막 웃었더니 그분이 되게 의아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왔어요. 서서 제가 다 이렇게 아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살짝 해 드리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솔깃하시는 느낌이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만나 보려고 합니다. 음. 그럼 이제부터는 누트리라이트를 부터 시작해서 아메이 제품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가 제품군들이 정말 다양해요. 어떤 거 하나
찔러서 안 들어갈 게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삶을 살다 보면 필요한 모든 제품들이 이 아메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건강이면 건강, 뭐 화장 뭐 뷰티면 뷰티, 뭐 뭐 뭐 뭐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정말. 그래서 찌르면 다 하나씩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다못해 마우스 스프레이라도 하나. 그 정도로 앞에 아메이 제품군이 정말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 저는 뉴트리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칼렌보그 박사님께서 34 년도에 인제 어 만드셔서 그때부터 34 년도에 20 년대부터 이제 계속 연구를 하셔서 34 년도에 북미 최초로 비타민 미네랄 제품을 상용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너무 대단하죠. 벌써 지금 한 90 가까이가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요 몇 살인가요, 이게? 그래서 정말 오래된 제품이고 여기 보면 예전 제품이 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합부터 완제품까지 제품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어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GMP 명예의 전당에 추대가 돼 있을 정도예요. 이 GMP는 아시겠지만 의학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정말 깐깐하게 지켜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뉴트라이 농장인데요. 진짜 아우 너무 푸릇푸릇하고 정말 꼭 가 보고 싶은 곳이에요. 정말 가 보고 싶어요. 이런 농장이 어 이렇게 크게 4 군데가 있는데 미국, 멕시코, 브라질, 중국에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큰 농장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갈 때 차로 쉬지 않고 3 시간을 간다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3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럼 뭐 이 농장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인가요? 정말, 정말 크다는 얘기죠. 정말 너무 이곳에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요. 뉴트리라이트는 정말 철학이 남달라요. 이렇게 아까도 보셨지만 전 세계 뉴트리라이트 농장이 4 군데 있고요. 그리고 생태계 농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벌레가 해충을 잡고 지렁이가 땅을 수직으로 파헤치면서 땅을 일구고 양들이 잡초를 뜯어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일꾼인 거죠. 그리고 영양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알파파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기 직전이 가장 영양분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때 아세로라 체리는 푸릇푸릇할 때 아우 너무 시겠죠. 그 푸릇푸릇할 때가 가장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을 때래요. 그래서 그때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계속해서 진짜 특허가 190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품질 아까도 보셨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품질 안전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마다에 있는 그런 유기농 마크 이런 것들을 모두 라이센스를 딸 정도로 그 나라마다 쪼금씩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 기준에 부합하게끔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신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더블엑스가 항산화 가 수치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더블엑스가 이 DNA 손상을 줄여 주고 항산화 기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으로 입증된 기사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뉴트리라이트에서 팀 뉴트리라이트라고 해서 국내에 있는 선수들을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 선수들은 아무 약이나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뉴트리라이트를 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약이 아니라는 거죠. 식품인 거죠. 이렇게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깐깐하게 보고 드셔야 되는 이런 운동 선수들에게도 아메이가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엔바이 뉴트라이트 작년에 정말 이 엔바이 뉴트라이트가 나오면서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요. 또 작년 또 하반기에도 또 나왔었잖아요. 뭐 콤부차, 뭐 마시는 프로틴 쿠키까지 제가 인제 그다음부터 쿠키를 진짜 안 만들리라 말할 정도로 프로틴 쿠키 너무 맛있고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전 진짜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젤리 진짜 좋아해서 돈만 생기면 제가 젤리를 엄청 사 먹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이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많이 또 구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바이 뉴트리라이트는 뉴트리라이트를 좀 더 다르게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그냥 영양가가 없느냐? 영양도 너무 충분해요. 저는 이 제품들 다 좋지만 그중에서요 하트 젤리를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보거나 또는 인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면 눈이 좀 시려져요. 인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 더 해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하트 젤리만 먹어도요 눈이 덜 시리더라고요. 정말 그거는 제가 확실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전달했어요. 다른 것들도 물론 전달을 하지만 이 하트 젤리는 진짜 맛도 좋고 영양도 충분하고 제가 효과를 본 게 있으니까 진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인제 아티스트리. 정말 아티스트리는 저는 진짜 제 예전에 제 그 OM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아티스트리는 '저를 위해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진짜 아티스트리 효과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피부 이런데 여드름이, 화농성 여드름이 진짜 많았고요. 그러니까 몸 관리를 막 못하니까 이제 몸에서 이렇게 독소가 많이 올라왔는지 이렇게 많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기미가 되게 짙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여기 클렌징을 제가 쓰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인제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제가 정말 피부가 지금은 그래도 피부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광도 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진짜 아티스트들이 제가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집콕 이런 시대에는 정말 집에서 홈 더마 이용해서 많이 하잖아요. 저 그래서 매일 더마소닉으로 매일 하고요. 그리고 슬림핑 마스크 진짜 좋아해요. 저거 바르고 자면은 진짜 아침에 피부가 너무 촉촉하고 정말 잠 푹 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너무 나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그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저렴하면서 기능도 너무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메이홈. 아메이홈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진짜 우리 아들 아토피가 있어서 제가 아메이를 만났는데, 제품 너무 다양하게 집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이고 기능이 너무 좋죠. 그래서 미국에서 컨슈머 리포트에서 100점 만점에 99 점을 받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이런 세제입니다. 그리고 인제 퍼스널 케어. 경피독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정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제품이 정말 퍼스널 케어잖아요. 이 퍼스널 케어 제품만큼은 정말 꼭 아메이를 쓰라고 정말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제 정수기. 뭐 정수기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정수기, 좋은 물 마셔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물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40여 가지의 유해 성분들을 모두 다 제거해 주죠. 그리고 요즘같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은 때는 공기청정기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아요. 알레르기 재단에서 19 가지 전 항목을 다 인증받았죠. 그리고 차 안에서 또 머무는 시간도 많잖아요. 이 드라이브가 없으면 큰일 나죠.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태땡땡 차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 차 타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기청정기를 드라이브를 놨죠. 에머스피어 드라이브를 놨는데 하루 정도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정말 이거 너무 괜찮아요. 엄청나게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제 아메이킨 냄비와 인덕션. 저는 이걸로다가 모든 그 베이킹을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구매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막 너무 핫한 거, 유튜브 틀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 옐로케어 클리너 RS3라고 하는 청소기죠. 친구 청소기. 이 청소기 지금 사면은 지금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하고 구매하면은 풀피비여서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2월 말까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진짜 28,800 번을 두드려서, 그리고 UV 램프로 진짜 싹 말리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살균 다 죽이고, 그리고 70 도의 열풍으로다가 싹 말리는 거죠. 고온 다습할 때 진먼지 진드기가 그렇게 잘 산다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싹 말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이걸로 싹 청소를 하고 주무신다고 저희 스폰서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직접 이용을 하시고 사진을 주신 건데,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침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먼지가 나왔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인제 원포원 제품. 원포원 제품 진짜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원포원 제품도 진짜 많은데요. 집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죠.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해서 일요 다큐 프로 오전 일요일 오전에 일찍 한 것 같아요. 저는 인제 그래서 인제
계속 영상으로만 봤는데 여러 번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포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얘기가 나왔고요. 이 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상생하면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서로 살려고만 하면 정말 이 팬데믹 시대에도 서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아메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원포원에 대한 이 원포원이 1998년도 그때 저희 나라 가장 어려웠을 때 IMF 시절에 이렇게 기업들을 좋은 기업들을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말고도 정말 어 이렇게 계속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제품들 다양한 신제품들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부터 뭐를 해야 될까가 인제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가 당장 해야 될 것은 다른 플랫폼 가던 발길을 내 플랫폼으로 옮겨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른 마트에 가서 장 보던 것을요 브랜드를 바꿔가는 거죠. 아메이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 제가 이렇게 치약 같은 칫솔 같은 뭐 이런 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제품을 한 200,000 PB 정도를 구매를 한다고 치면 한 6,000원 정도 보너스표에 의해서 한 6,000원 정도 실제로 한 9,000원이 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돌려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시대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는요. 구독 경제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어차피 내가 매일 써야 되잖아요. 매일 써야 되고 매일 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매일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구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기 프로그램으로 구독을 하면은 또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이런 구독 경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21 년도 1 월의 자료인데 현대차를 구독 프로그램 그러니까 구독을 하는 이런 가입자 수가 진짜 이게 몇 배예요? 3 배도 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구독 경제를 통해서 배송을 받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늘어날 거다. 음. 그래서 아메이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플랫폼 안에 있는 생필품들을 우리 집에서 매일매일 써야 되는 이런 생필품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게 355,500,000원 350,200,000원 정도 제품이거든요. 이걸 한 달에 저희 집에서 쓴다고 하면 이거를 한번 요번에 생긴 저희는 정기 구매 구독 경제에 해당하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장수호가 생겼잖아요. 그걸로다가 구매를 해 보는 거예요, 매달. 그런데 그게 정말 되게 쉽게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매달 필요하지 않으면 바꾸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리고 더 쉽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서 매달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바꿔 쓰고 그리고 돌려받는 거예요. 에이클린 머니라는 걸로 돌려받거든요. 첫 달에는 그냥 100,000원 이상만 구매를 하는 조건이고요. 약정은 없지만 이렇게 하고 2 회차부터 유지를 하게 되면 100,000원 이상이면 5,000 점이 생기고요. 200,000 이상이면 10,000점, 300,000 이상이면 15,000 점이 생기고 6 회차부터 11 회차가 되면 2 배가 늘어나고요. 12 회차부터 24 회차까지는 3 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정말 이게 100,000 원씩 24 개월만 해도 275,000 원의 에이클린 머니를 내가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 요즘 저는 진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통해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쪼끔이었는데 점점점 구매할 것들이 많아지니까 변경해 가면서 계속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음. 이게 지금 아메이 플라잉 휠인데요. 아마존 플라잉 휠을 모티브로 해서 점점 소비자들과 친숙해지고 비즈니스가 쉬워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해서 만든 건데 이게 바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플랫폼이 좀 더 확장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고 생각을 해요. 유통 구조의 변화를 보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올 때까지 여러 루트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구매하게 되죠. 대형마트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인터넷 홈쇼핑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200 원짜리를 700 원에 사는 쪼끔 싸게 사는 것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제조사거든요. 이 아메이는 400 원의 물건을 R&D 비용을 많이 들여서 400 원에 만들어서 700 원에 주고요. 회원제를 운영을 하고 100% 만재 보증 제도를 둬서 90일 안에 반만 남아 있으면 다 환불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의 35%를 노력한 만큼 분배해 주는 거죠. 30% DC 받을 수 있고요. 회원이 되면 무료 택배가 되고요. 그리고 사업의 기회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거 저 혼자만 20만 PB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이걸 알려준 그 스폰서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20만, 저도 20만, 제가 소개한 AB도 20만을 사용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스폰서 볼륨이 매출이 80만이고요. 6%에 해당하니까 48,000원이죠. 나를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은 60만이면 6%니까 36,000원. 그러면 스폰서님의 수입은 저를 통해서 생긴 것들을 뺀 나머지가 있으면 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돌려받으시는 건데 12,000점이 남으니까 12,000원을 돌려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 A와 B가 20만씩 3%를 했으니까 6,000원을 돌려주고 남는 것이 있다면 저도 돌려받는 건데 12,000원을 빼주고 남는 24,000원을 제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4,000원, AB는 6,000원 이렇게 48,000원을 아주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죠. 분명히 스폰서님이 저보다 먼저 알게 됐고 회원 수도 더 많은데 스폰서님보다 제 매출이 제가 훨씬 더 수입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스폰서님이 있어서 왠지 제 걸 가져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없애봐도 똑같이 저는 24,000원. 제 밑에 AB도 마찬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날려보내봐도 똑같이 6,000원을 나눠 갖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죠. 지금 이제 그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내가 9%가 되고 내가 소개한 분들이 3%를 세 분이 하시면 이런 구조를 만들면 그러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거든요. 실제 한 15만 원 정도의 수입을 돌려받게 되시고요. 브론즈 키트가 우리 집으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2달에 한 번씩 제품군이 바뀌어서 배달이 돼서 키트가 도착하게 됩니다. 좀 더 내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파운데이션이 확장이 되면 브론즈 빌더도 될 수 있겠죠. 브론즈 빌더는 6%세 레그가 있는 15% 이상의 볼륨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브론즈 핀을 인정을 받고요. 실제 수령액은 70만에서 한 1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기존의 그 15%보다 회원 후원 수당의 30%를 더 받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빌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또 나를 통해서 빌더를 이렇게 새 레그를 만들어 내면 이렇게 되면은 제가 1,200만 PB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23%가 돼요. 아시죠? 23%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96만 원을 돌려받는 건데 실제 수령액은 56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받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이 정도를 갖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을 하면은 SP가 되고 세 달을 하면 GP가 되고 6달을 유지하면 플래티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파운데이션에서 내가 빌더를 만들고 나를 통해서 또 빌더가 만들어지면 내가 자연스럽게 SP를 넘어서 플래티늄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게 이 장바구니의 위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4개월을 15%를 유지를 하고 2개월을 18%를 하고 Q를 해서 플래티늄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정말 연봉 3,000이 넘는 수입을 받게 됩니다. 정말 너무 이런 돈 가지면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죠. 뭐 하시겠어요. 그쵸? 그럼 이제 SP의 조건은 이렇게 1,000만 PB를 이상을 하거나 1,000만을 빼고 400만 PB를 하거나 브레이크가 독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SP 되고요. 이 조건을 1년에 3번을 연속하면 GP가 되는 거예요. 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플래티늄인데 제가 소개한 그가 세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 에메랄드가 되고요. 그 또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시 6 사람을 독립을 시키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플래티늄인데 나를 통해서 에메랄드가 나올 수 있고요. 나를 통 그를 통해서 다이아몬드도 나올 수 있답니다. 정말 너무 수입의 역전까지 이루어지는 핀의 역전이 이루어지고 수입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이 아메이가 굉장히 대단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핀이 너무 예쁘죠. 핀이 브론즈 핀부터 시작해서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이렇게 핀이 쭉 있습니다. 어디까지 꿈꾸고 계신가요? 저도 지금 계속 꿈을 조금 조금씩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떤 것을 생각하나요? 이런 핀 이뤄가는 이제 도중에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자유로워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이런 일을 꿈꾸시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이런 삶을 꿈꾸면서 이 아메이를 열심히 조금 조금씩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좀 더 이 돈들이 저에게 막 밀려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리더님들도 코로나로 많이 어렵다고 다들 하시지만 이것을 위기를 기회를 삼으셔서 더 멋진 핀 이루시고 그리고 더 멋진 풍요로운 삶 이루시는 모든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사업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